저는 올해 74입니다. 남편은 77이죠. 둘이서 속초에서 평생을 살아왔어요. 젊은 시절부터 철물점을 운영하면서 손님 한 분 한 분 성심껏 모시며 살았습니다. 못 하나, 나사 하나까지 정성스레 팔았던 세월이었죠.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이 제법 됐습니다. 아이들은 둘을 뒀어요. 첫째 딸과 둘째 아들. 딸은 결혼하고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제 얼굴 보기도 쉽지 않죠. 화상통화로 가끔 연락하는 게 전부예요. 그래도 건강하게 잘 지낸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경기도 파주에 살고 있어요. 결혼도 했고 서울까지 출퇴근하면서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아들 사돈댁은 일산에 있어서 아들 내외랑 자주 왕래한다고 들었어요. 그것도 좋은 일이죠. 가까운 사이니까 잘 지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월급으로는 빠듯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집도 있고 살림살이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매달 100만 원씩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생활비에 보태라고요. 아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어요. 부모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몇 달 전 친구들이 SNS라는 걸 알려줬습니다. 처음엔 뭔지도 몰랐죠. 친구 한 명이 핸드폰 조작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줬어요. 아들하고 며느리 계정도 찾아줬고요. 그때부터 가끔 들어가서 근황을 봤습니다. 사진들이 참 많더라고요. 맛있는 음식 먹는 사진, 카페 가는 사진, 여행 가는 사진. 보면서 잘 지내는구나 싶어서 마음이 놓였어요. 그런데 자꾸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안사돈네 부부랑 같이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제주도 여행, 부산 여행, 강릉 여행. 4명이 함께 웃으면서 찍은 사진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처음엔 좋게 봤어요. 사돈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랄까요? 저희한테는 한 번도 같이 여행 가자는 말이 없었거든요. 전화통화도 한 달에 한두 번 하는 게 전부였어요. 그것도 제가 먼저 걸었을 때만요. 남편한테 한번 말해봤습니다. 여보, 우리도 아들이랑 같이 어디 여행 한번 가면 안 될까요? 남편은 담배 피우다 말고 고개를 저었어요. 바쁜데 뭘 그런 걸 바라나? 우리끼리 다니면 되지. 맞는 말이긴 했습니다. 아들도 직장 다니느라 바쁘고 며느리도 살림하느라 바쁘죠. 그런데 안사돈네랑은 그렇게 자주 시간을 내더라고요.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핸드폰을 보다가 또 사진이 올라온 걸 봤어요. 이번엔 경주였습니다. 불국사 앞에서 4명이 찍은 단체 사진이었죠. 며느리가 올린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오랜만에 힐링 여행. 엄마 아빠랑 함께해서 더 즐거웠어요. 저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목까지 차올랐죠. 남편한테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또 안사돈네랑 여행 갔네요. 남편은 안경을 고쳐 쓰고 사진을 봤어요. 한참을 보더니 핸드폰을 돌려줬습니다. 잘 지내는 거 아니가? 좋은 일이지. 그렇게 말했지만 남편 표정도 밝지는 않았어요. 남편도 뭔가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철물점 일로 몸이 피곤했는데도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죠. 제가 너무 욕심이 많은 건가 싶기도 했어요. 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물점 문을 열었어요. 단골 손님이 들어오셔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평소처럼 웃으면서 응대했죠. 그런데 마음 한구석은 계속 무거웠어요. 그래도 저는 아들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아들 마음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혼자 사귀기로 했어요. 부모 노릇이란 게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매달 100만 원은 꼬박꼬박 보냈습니다. 아들이 고맙다는 말도 이젠 잘 안 하더라고요. 당연하게 받는 것처럼 느껴졌죠. 그래도 아들이 필요로 한다면 더 보내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란 게 참 알 수 없는 거더라고요.
제가 상상도 못한 일들이 곧 일어날 줄은 그땐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이랑 같이 아침밥을 먹었어요. 된장찌개하고 김치, 계란말이를 상에 올렸죠. 남편은 평소처럼 밥을 먹으면서 신문을 봤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제가 말을 걸었어요. 남편은 고개만 끄덕였죠. 별다를 것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그저 그런 평범한 하루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침을 먹고 나서 철물점 문을 열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나가서 셔터를 올리고 있었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뭔가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철물점에 물건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거든요. 여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으면서 급하게 철물점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남편을 봤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여보, 여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한테 달려갔죠. 남편은 눈을 감고 있었어요. 얼굴 한쪽이 약간 비틀어진 것 같았습니다. 팔도 축 늘어져 있었고요.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죠. 이럴 때 뭘 해야 하는지 생각이 안 났어요. 여보, 정신 차려요. 제발. 남편 얼굴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없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전화를 해야 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19를 눌렀죠. 어디세요? 남편이 쓰러졌어요. 숨은 쉬는 것 같은데 정신을 못 차려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는데 말이 제대로 안 나왔어요. 구급대원이 침착하게 주소를 물었습니다. 저는 주소를 말했죠. 곧 갈게요. 환자분을 옆으로 눕히시고 기도를 확보해 주세요. 구급대원 말대로 했습니다. 남편을 조심스럽게 옆으로 눕혔어요. 손이 계속 떨렸죠. 남편 얼굴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제발 괜찮기를, 제발 정신 차리기를. 구급차가 온 건 10분쯤 지나서였어요. 그 10분이 10년 같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와서 남편 상태를 확인했죠. 혈압을 재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뇌졸중 의심됩니다. 바로 병원 가셔야 해요. 뇌졸중.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구급대원들이 남편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저도 급하게 가방을 챙겨서 구급차에 올라탔죠.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남편 손을 꼭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남편 얼굴을 보면서 눈물이 났죠.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갑자기 쓰러질 줄은 몰랐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어요. 의사들이 달려와서 남편을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네, 남편이 어떻게 됐나요? 의사는 차트를 보면서 설명했습니다. 급성 뇌졸중입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치료를 시작했어요. 지금 검사하고 있는 중인데 상태를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뇌졸중이 맞았어요. 귀로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죠. 혼자였어요. 이렇게 큰일이 났는데 옆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딸은 캐나다에 있었죠. 비행기 타고 와야 하니까 시간도 오래 걸릴 거예요. 괜히 걱정만 끼칠 것 같아서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아들한테는 알려야 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렸죠. 아들이 받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바빴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고 했어요. 아빠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 응급실에 있어.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말했죠. 뭐라고요? 어떻게 쓰러지셨는데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침에 철물점에서 갑자기 쓰러진 일, 구급차 타고 온 일, 뇌졸중이라는 진단을 받은 일. 다 말하고 나니 목이 메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갈게요.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당연히 달려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대답은 달랐어요. 엄마, 그게 제가 지금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요. 급한 일? 회사 일이 급하다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빠가 병원에 계신데 회사 일이 그렇게 급해? 말끝이 떨렸어요. 아들은 난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외국 출장을 가야 해서요. 정말 미루기 어려운 일정이에요. 출장 갔다 와서 바로 들를게요. 이틀이면 돌아와요. 외국 출장? 이틀 후에 온다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져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출장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었어요. 알겠어. 그럼 출장 잘 다녀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어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회사 일도 중요하죠. 아들도 직장인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그런데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충격이었죠. 이럴 때 달려와 주는 게 자식 아닌가요? 남편이 쓰러졌는데 이틀 후에 온다니요. 복도 의자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 병원 안내 방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제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밤이 됐습니다. 남편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저는 중환자실 앞 의자에서 밤을 지샜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이 안 왔어요. 남편 생각, 아들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잠깐 면회할 수 있다고 했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남편을 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어요. 여전히 의식은 없었죠.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해졌더라고요. 그게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여보, 괜찮아질 거예요. 꼭 괜찮아질 거예요. 속삭였습니다. 남편이 들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계속 말을 걸었어요. 면회 시간이 끝나고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오면서 문득 핸드폰이 생각났어요. 저는 핸드폰을 켰습니다. 몇 개의 알림이 떠 있었죠. 그 중에 SNS 알림이 있었어요. 며느리가 사진을 올렸다는 알림이었습니다. 무심코 눌러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온천 사진이었어요. 며느리가 올린 사진 속에는 4명이 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그리고 안사돈 부부. 4명이 일본 전통 온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죠. 다시 사진을 봤어요. 분명했습니다. 일본 온천이 맞았어요. 며느리가 쓴 글을 읽었습니다. 힐링이 필요했는데 딱 좋은 타이밍. 부모님과 함께하는 일본 온천 여행. 너무 행복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넘겼습니다. 여러 장이 있었어요. 공항에서 찍은 사진, 비행기 안에서 찍은 사진, 료칸 앞에서 찍은 사진.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어제 올라온 사진이었어요. 어제요. 남편이 쓰러진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외국 출장이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급한 일정이라고 했죠. 미루기 어렵다고 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아들은 출장을 간 게 아니었습니다. 여행을 간 거였어요. 안사돈네랑 같이 일본 온천 여행을 간 거였죠. 아버지가 병원에 쓰러져 있는데요. 병원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이럴 수 있다니요. 평생 키우고 사랑으로 보살펴온 아들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니요. 핸드폰 화면을 다시 봤어요. 사진 속 아들 얼굴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죠. 며느리도 안사돈 부부도 모두 즐거워 보였어요. 그 순간 제가 바보 같았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보내준 게 떠올랐어요. 생활비 보태라고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라고 보낸 돈이었죠. 그 돈으로 이런 여행을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눈물도 안 나왔어요. 그냥 공허했습니다.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죠.
지나가던 간호사가 물었어요. 보호자분,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죠. 괜찮을 리가 없었지만요. 핸드폰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계속 봤어요. 볼수록 가슴이 아팠습니다. 배신감이랄까요?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어요. 아들한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당장 따져 묻고 싶었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아버지가 쓰러졌는데 여행을 가다니 말이 되냐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중환자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 남편이 누워 있었어요. 의식도 없이 생사를 오가고 있었죠. 그런데 아들은 온천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화가 났어요. 동시에 슬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허무했죠.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들을 어떻게 키운 걸까요?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아들 낳고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철물점 일하면서 애 키우는 게 쉽지 않았죠. 밤에 아들 아파서 울면 병원 응급실 뛰어갔던 일, 학교 준비물 챙겨주느라 밤새 바느질하던 일,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악착같이 일하던 일. 전부 다 아들을 위해서였어요. 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이렇게 됐더라고요. 며느리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며느리도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안사돈 부부 옆에서요. 제 남편은 병원에 누워 있는데 안사돈네랑은 온천 여행을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왜 아들이 저희보다 안사돈네를 더 챙겼는지, 왜 저희한테는 한 번도 같이 여행 가자는 말이 없었는지, 저희는 그냥 돈 보내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댓글들도 봤습니다.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너무 좋아 보여. 나도 가고 싶다. 일본 온천 최고지. 힐링 제대로 하네. 가족들이랑 여행 가는 게 최고야. 가족. 그 댓글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가족이라고요. 그럼 저희는 뭔가요? 남편하고 저는 가족이 아닌가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복도 의자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 병원 방송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죠. 간호사가 와서 말했어요.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 확인하러 가실래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습니다.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만 쉬익쉬익 소리를 내고 있었죠.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 얼굴을 봤어요. 주름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평생을 고생만 하면서 산 얼굴이었죠. 저랑 함께 철물점 운영하면서 아이들 키우면서 악착같이 살아온 세월이 그 얼굴에 다 새겨져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아들 대학 보내려고 밤낮 없이 일했죠. 아들 결혼할 때도 목돈을 보태줬어요. 손주 태어났을 때도 기뻐하면서 용돈 챙겨줬고요. 그런 아버지가 지금 쓰러져 있는데 아들은 온천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남편한테 속삭였습니다. 제가 왜 미안하다고 하는지도 모르겠었어요. 그냥 미안했습니다. 이렇게 된 게 전부 다요.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다시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 의자에 앉았죠. 핸드폰은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배가 고팠는데 먹고 싶지 않았어요. 밥을 먹을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냥 물만 마셨죠. 밤이 또 왔습니다. 이틀째 병원에서 밤을 지새는 거였어요. 복도 의자에 기대서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이 보냈던 문자가 떠올랐어요. 가끔 보내던 안부 문자들이요. 엄마, 잘 지내시죠? 바빠서 전화 못 드려서 죄송해요. 엄마, 보내주신 돈 잘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전부 거짓이었던 걸까요? 그 말들도 다 형식적인 말이었던 걸까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숨을 쉬는 게 힘들었죠. 그래도 참았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지금 울 때가 아니었거든요. 남편이 깨어나야 했습니다. 남편이 괜찮아져야 했어요. 그게 제일 중요했죠.
아들 일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남편이 우선이었어요. 새벽이 밝아왔어요. 간호사가 교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루가 또 시작되고 있었죠. 저는 여전히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문만 바라보면서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졸다 깬 거였어요. 목이 뻐근했습니다. 온몸이 쑤셨죠. 세수를 하러 화장실에 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눈은 퉁퉁 부어 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었죠. 머리카락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정신을 차리려고 했죠. 그런데 쉽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계속 복잡했거든요.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저예요. 아들 목소리였어요.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엄마, 들어가셨어요? 지금 병원 가는 중이에요. 30분쯤 있으면 도착할 것 같아요. 병원에 온다고요. 드디어 온다는 거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화가 났는지 슬펐는지 뭔지 모를 감정이 몰려왔죠. 알았어. 기다릴게. 짧게 대답하고 끊었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복도 의자에 다시 앉았어요. 손을 꼭 쥐었습니다. 떨렸죠. 아들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따져 물어야 할까요? 소리를 질러야 할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화를 내고 싶은데 힘이 없었어요. 그냥 허무했습니다. 텅 빈 것 같았죠. 30분이 지났습니다. 복도 끝에서 아들이 보였어요. 며느리도 같이 왔더라고요. 둘이 나란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들 얼굴을 봤어요. 그을린 얼굴이었습니다. 온천 여행 다녀온 얼굴이었죠.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피부가 좋아 보였습니다. 바로 여행 다녀온 사람의 얼굴이었죠. 엄마, 아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제 옆에 와서 앉았어요. 며느리도 옆에 섰고요. 아빠는 어떠세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걱정하는 표정이었어요. 연기 같았습니다. 제게는 그렇게 보였죠. 의식은 아직 없어. 중환자실에 계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출장 다녀오느라 늦어서 죄송해요. 정말 급한 일이었어요. 출장? 또 그 말을 하더라고요. 거짓말을 계속하는 거였습니다. 제 앞에서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고생 많으셨어요. 혼자 계시느라 힘드셨죠. 걱정하는 척이었습니다. 제게는 전부 다 거짓으로 들렸어요. 괜찮아. 익숙해.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아들이 제 얼굴을 봤어요. 엄마,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좀 쉬셔야 할 것 같은데요. 쉬라고요. 사흘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여기 있었는데 이제 와서 쉬라고 하더라고요. 아빠 곁에 있어야 해.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와서 면회 시간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셋이 함께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남편이 누워 있었습니다. 아들이 남편 옆으로 갔어요. 남편 손을 잡더라고요. 아버지, 저 왔어요. 걱정 마세요.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아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짜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죠. 사흘 전에 이 사람이 뭘 하고 있었는지요. 며느리도 남편한테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빨리 회복하세요. 저희가 자주 올게요. 자주 온다고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다시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에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며칠 있다 다시 올게요. 회사 일도 있고 해서요. 회사 일? 또 그 핑계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바쁘면 안 와도 돼. 그렇게 말했어요. 아들이 제 얼굴을 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것 같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냐고 묻더라고요. 괜찮을 리가 없었죠. 괜찮아. 걱정 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억지로 웃었어요.
아들한테 티 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며느리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거 병원비 쓰세요. 부족하시면 말씀하시고요. 돈이었어요. 봉투 안에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마워. 잘 쓸게. 받아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조금 더 있다가 갔어요. 바쁘다고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말하면서요. 둘이 복도를 걸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나란히 걸어가더라고요. 며느리가 아들 팔짱을 꼈어요. 아들이 웃으면서 뭔가 말했고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도요. 둘이 사라지고 나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열어봤어요.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쓴웃음이었죠. 100만 원. 제가 매달 보내주던 돈과 똑같은 액수였습니다. 봉투를 도로 가방에 넣었어요.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 더럽게 느껴졌거든요.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아들한테 한마디도 못한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왜 말하지 못했을까요? 왜 따져 묻지 못했을까요? 알면서도 모른 척한 제가 바보 같았어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남편 상태가 최우선이었거든요. 아들하고 싸우면 남편한테 안 좋을 것 같았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회복이 늦어질 수도 있었죠. 그래서 참았습니다. 꾹 눌러 참았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남편이 깨어나면 말하기로 했어요. 남편이 괜찮아지면 그때 아들한테 말하기로 마음먹었죠. 저녁이 됐습니다. 병원 식당에서 김밥을 샀어요.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야 남편 간병할 힘이 생기니까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씹었어요. 그런데 맛이 없었습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죠. 그래도 억지로 삼켰어요. 반쯤 먹고 남겼습니다. 더 이상 못 먹겠더라고요.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중환자실로 다시 갔습니다. 면회 시간이었거든요. 들어가서 남편을 봤어요. 여보, 아들이 다녀갔어요. 며느리도 왔고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남편은 대답이 없었죠. 당연했습니다. 의식이 없으니까요. 걱정 마세요. 전부 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여보는 빨리 나으시기만 하면 돼요. 남편 손을 꼭 쥐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체온이 느껴졌죠. 그게 위안이 됐습니다. 아들 일은 나중에 얘기할게요. 지금은 여보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아시죠? 속삭였어요. 남편이 들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몰랐지만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계속 아팠어요.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요? 남편이 깨어나면 끝날까요? 남편이 깨어나길 기도했습니다. 제발 깨어나시길. 그것만 바랐어요. 그리고 남편이 깨어나면 그때는 아들한테 전부 다 말하리라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나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보호자분, 환자분이 눈을 뜨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눈을 떴다고요. 남편이 깨어났다는 말이었죠. 중환자실로 뛰어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보였어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저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남편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을 꼭 잡았죠. 남편이 입술을 움직였어요. 당신,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힘이 없었죠. 그래도 말을 하고 있었어요.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며칠간 울지 않았는데 그 순간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깨어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남편 손을 쥐고 울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어요. 남편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혈압을 재고 맥박을 확인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했죠. 초기에 잘 대응하셔서 다행입니다. 뇌 손상이 크지 않아요. 회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의사 말에 안도했습니다. 회복이 가능하다니요. 그 말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다만 재활 치료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걸릴 거예요.
천천히 회복하실 겁니다.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시간이 걸려도 괜찮았습니다. 깨어나셨으니까요. 그날부터 남편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발음이 어눌했죠. 팔다리도 잘 움직이지 못했고요.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좋아졌습니다. 이틀째 되니 말을 조금 더 또렷하게 했어요. 사흘째 되니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었죠. 저는 남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이 집에 가서 쉬라고 했어요. 그런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옆에 있어야 했거든요. 병원 침대 옆 간이 침대에서 잤어요. 남편 손을 잡고 잤습니다. 밤중에 남편이 깨면 바로 알 수 있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 상태가 많이 호전됐어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그날 남편이 처음으로 웃었어요. 당신 고생 많았소. 그렇게 말하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이 약했지만 따뜻했어요. 무슨 고생이에요? 당연한 거죠.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어요. 남편이 살아있다는 게요. 병실에서 남편은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와서 팔다리 운동을 도와줬어요. 언어치료사도 와서 발음 연습을 시켰죠. 남편은 성실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힘들어 보였어요. 땀을 흘리면서 운동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도왔어요. 병실에서 같이 운동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리는 연습, 다리를 움직이는 연습, 전부 다 함께 했죠. 하나, 둘, 셋. 구령을 붙여가며 운동했습니다. 남편이 힘들어하면 쉬었다가 다시 했어요. 천천히 조금씩요. 열흘째 되던 날 남편이 처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제 부축을 받으면서요. 침대에서 일어나 섰어요. 어지럽지 않아요? 물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소? 그렇게 말하면서 한 발 내디뎠습니다. 비틀거렸어요. 제가 얼른 잡았죠. 천천히 해요. 급하게 하지 마시고. 남편은 한 발 또 한 발 걸었습니다. 병실 안을 천천히 걸었어요. 제가 옆에서 부축했죠. 복도까지 나갔습니다.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간호사들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뿌듯해하는 표이었어요. 저도 기뻤습니다. 정말 기뻤죠. 그렇게 매일 조금씩 걸었습니다. 처음엔 병실 앞만 걸었어요. 그 다음엔 복도를 걸었죠. 점점 거리가 늘어났습니다. 2주일째 되던 날 의사가 말했어요. 다음 주쯤 퇴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집에서 요양하시면서 통원 치료 받으시면 돼요. 퇴원. 그 말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드디어 집으로 갈 수 있다니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들었죠? 다음 주에 집에 갈 수 있대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이요. 이제 집에 가고 싶소. 저도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얼마 만에 집에 가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한 달은 좋게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득 생각났습니다. 아들 일이요. 아들은 그동안 2번 더 왔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왔죠. 올 때마다 과일을 사왔습니다. 병문안 온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저는 그때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웃으면서 맞아줬죠. 고맙다고 말했고요. 남편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알면 속상해할 것 같았거든요. 회복하는데 방해가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계속 참았습니다. 가슴속에 응어리를 꾹꾹 눌러 담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남편이 많이 좋아졌어요. 퇴원도 할 수 있게 됐고요. 이제는 말해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었죠. 남편이 완전히 회복되면 아들을 불러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얘기하기로요. 병실 창밖을 봤어요. 날씨가 좋았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고 있었죠. 남편이 침대에 앉아서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안경을 쓰고 신문을 읽는 모습이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퇴원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짐을 쌌어요. 병실에서 지내면서 쌓인 짐들이 제법 됐더라고요. 남편은 혼자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팡이 없이도 걸었어요. 발음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죠. 완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꾸준히 운동하세요. 의사가 당부했어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퇴원 날 아들이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남편을 모시고 집까지 가겠다고요. 아버지, 조심하세요. 아들이 남편을 부축했어요. 차에 태웠죠. 며느리도 함께 왔더라고요. 차 안에서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조용했어요. 저는 창밖만 봤습니다. 속초까지 2시간 걸렸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집이었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한동안 비워뒀으니까요. 어머니, 청소할게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내가 할게. 너희는 가봐. 며느리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들도 저를 봤죠. 엄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괜찮다니까. 아빠 좀 쉬게 해드려야 해. 너희는 이제 가.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한테 눈짓했어요. 둘이 나갔죠. 남편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줬어요. 여보, 좀 쉬세요. 제가 청소할게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저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닦았어요.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고 창문을 닦았죠. 청소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편도 많이 나아졌어요. 집에서 편히 쉴 수 있게 됐죠. 이제는 아들한테 말할 때가 됐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며칠 후에 아들을 부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얘기하기로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잘 회복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갔습니다. 철물점 앞까지 걸어갔다가 돌아오곤 했죠. 저는 그동안 생각을 정리했어요. 아들한테 뭐라고 말할지, 어떻게 말할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밤마다 잠이 안 왔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봤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너무 가혹한 건 아닌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해야 할 말은 해야 했거든요. 어느 날 아침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아들 좀 불러야겠어요. 남편이 저를 봤어요. 무슨 일이요?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할 얘기가 있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제 표정을 보고 뭔가 느낀 것 같았어요.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죠. 아들이 받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급한 일이 있어. 이번 주말에 내려올 수 있어? 주말이요? 무슨 일인데요? 와보면 알아. 며느리도 같이 데려와. 짧게 말하고 끊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주말이 됐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어요.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지금 출발했어요. 2시간 후에 도착할 것 같아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남편을 봤어요. 여보, 준비됐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한테는 어제 전부 다 얘기했어요. 아들이 한 일을요. 남편은 처음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화가 났어요. 얼굴이 빨개졌죠. 그 자식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소?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진정시켰어요. 흥분하시면 안 돼요. 몸 상하시면 어떡해요. 남편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하려고 애쓰는 게 보였어요. 당신 생각대로 하시오. 나는 당신 결정을 따르겠소.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마웠어요. 남편이 제 편이 되어줘서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차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이 온 거였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엄마 왔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며느리도 밝은 표정이었죠. 들어와. 앉아. 거실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아들 부부가 나란히 앉았어요. 저와 남편도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무거운 침묵이었죠.
무슨 일이세요? 급하다고 하셔서 왔는데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아들 얼굴을 봤어요. 평범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죠.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뭔데요? 아빠가 쓰러진 날 기억나니? 물었습니다. 아들 표정이 굳어졌어요. 네, 물론이죠. 그때 너 뭐 한다고 했지? 아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출장이요. 외국 출장 간다고 했죠. 맞아. 출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며느리가 올렸던 사진을 찾았습니다. 일본 온천 사진이요. 이게 출장이니? 핸드폰을 아들한테 내밀었습니다. 아들이 화면을 봤어요. 얼굴이 하얘졌죠. 며느리도 화면을 봤습니다.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어요. 엄마, 이건... 아들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입을 다물었어요. 아빠가 병원에 쓰러져 계실 때 너희는 온천 여행을 갔더구나. 안사돈네랑 같이.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엄마.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아빠한테 죄송하다고 해야지. 남편을 가리켰습니다. 아들이 남편을 봤어요. 남편은 차갑게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울지 마. 울 자격도 없어. 며느리가 입을 막고 흐느꼈어요. 그 여행은 몇 달 전부터 계획했던 거였어요. 취소하면 위약금도 있고. 아들이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그만해. 더 듣고 싶지 않아. 아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거실에 침묵만 흘렀어요. 매달 100만 원씩 보냈지. 생활비 보태라고. 말을 이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돈으로 이런 여행 다닌 거니? 물었습니다. 아들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너희는 안사돈네랑 한 달에 한두 번씩 여행을 다녔더구나. 우리한테는 한 번도 같이 가자는 말이 없었지만. 엄마, 말하지 마. 다 알아. SNS로 다 봤어. 아들이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냥 돈 주는 사람이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니? 아빠가 죽을 뻔했는데 여행 간 게 사람이 할 짓이야? 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들이 계속 사과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아들을 봤어요. 이제부터 용돈은 없어. 유산도 없다고 생각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그건 너무 뭐가 너무해. 이게 당연한 거야. 말을 끊었습니다. 아들이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연락 안 했으면 좋겠어. 우리끼리 살 거야. 엄마, 그건 안 돼요. 저희가 잘못한 건 맞지만 부모보다 여행이 좋은 자식은 자식이 아니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아들이 말문이 막힌 듯 저를 봤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렸어요. 며느리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죠. 일어나. 보기 싫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앞으로 아빠랑 나는 우리끼리 살 거야. 평생 모은 돈으로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살 거야.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너희는 너희끼리 잘 살아. 안사돈네랑 여행 많이 다니고. 일어섰습니다. 남편도 일어났어요. 이제 가봐. 우리는 쉬어야 해. 아들이 일어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었어요. 나가. 한마디만 했습니다. 아들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며느리를 부축했죠. 둘이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아들이 돌아봤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됐어. 이제 가. 문을 닫았습니다.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어요. 차가 멀어지는 소리도 들렸죠.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줬습니다. 잘했어. 당신 잘했어. 남편 품에 안겼어요.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울고 나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풀린 것 같았어요. 이제 끝이었습니다. 정리가 된 거였죠. 그날 밤 잠이 잘 왔습니다. 오랜만에 푹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개운했죠. 남편도 평온한 얼굴로 자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남편 얼굴을 한참 봤어요. 주름이 가득했지만 편안해 보였습니다. 남편이 눈을 떴어요. 잘 잤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랜만에 잘 잤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몇 달 만에 제대로 잔 것 같았어요. 아침을 먹으면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여행이나 다녀볼까? 여행요? 고개를 갸웃했어요. 남편이 웃으면서 말했죠. 평생 철물점만 하느라 구경도 제대로 못했잖소. 이제 좀 놀아도 되지 않겠소? 맞는 말이었습니다. 평생을 일만 하면서 살았어요.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봤죠. 몸은 괜찮으세요? 아직 회복 중이잖아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팔을 들어 보였어요. 이만하면 됐소. 의사도 운동 많이 하라고 했잖소. 여행 다니면서 걷는 게 운동이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럴듯했어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물었습니다. 남편이 턱을 괴고 생각했어요. 제주도는 어떻소? 한 번도 안 가봤잖소. 제주도. 평생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늘 가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죠. 좋아요. 제주도 가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남편도 웃었어요. 그날부터 여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숙소를 알아봤어요. 친구한테 물어보기도 했죠. 제주도 가려고요? 좋겠네. 난 작년에 다녀왔는데 정말 좋더라. 친구가 부러워했습니다. 가볼 만한 곳들을 알려줬어요. 맛집도 추천해줬죠. 일주일 후 비행기를 탔습니다. 생전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어요. 남편도 처음이었죠. 떨리는구먼.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떨렸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몸이 둥둥 뜨는 느낌이 났죠.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 보였어요. 하늘 위를 날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여보, 저것 좀 봐요. 남편한테 창밖을 가리켰어요. 남편도 창밖을 봤습니다. 감탄하는 표정이었죠. 1시간쯤 지나서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나오니 바람이 불었어요. 속초와는 다른 바람이었습니다. 렌터카를 빌렸어요. 남편이 운전했습니다. 회복하면서 운전 연습도 했거든요. 조심히 가요. 옆자리에서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이 웃으면서 시동을 걸었어요. 숙소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푸른 바다였죠. 와, 정말 예쁘네요. 감탄했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숙소에 짐을 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변을 걸었어요. 모래사장이 부드러웠습니다. 여보, 손 잡아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둘이 나란히 걸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죠. 얼마 만에 이렇게 걷는 건지 몰랐습니다. 남편이랑 단둘이 산책하는 게요. 행복하오?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무 행복해요. 정말 그랬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죠. 다음 날 한라산에 갔습니다. 정상까지는 못 올라갔어요. 남편 몸 상태를 생각해서 중턱까지만 갔죠. 그래도 좋았습니다. 공기가 맑았어요. 나무들이 울창했고요. 천천히 가요. 급하게 가지 말고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남편이 웃으면서 천천히 걸었어요. 중간중간 쉬면서 올라갔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물을 마셨어요. 땀을 닦았죠.
힘들지 않아요? 물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소. 이 정도는 할 수 있소. 든든한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이 많이 좋아진 게 느껴졌어요. 중턱에서 내려다본 풍경이 장관이었습니다. 제주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바다도 보였죠. 사진 찍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찍었어요. 둘이 나란히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오랜만에 찍는 사진이었습니다. SNS에 올릴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우리끼리 간직하려고 찍었죠. 일주일 동안 제주도를 여행했습니다. 성산 일출봉도 갔고 협재 해수욕장도 갔어요. 맛집도 찾아다녔죠. 매일이 즐거웠습니다. 남편이랑 손잡고 걷고 맛있는 거 먹고 예쁜 풍경 보고 행복했어요. 마지막 날 저녁 바닷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여보,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이 저를 봤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여행 오게 해줘서. 무슨 소리요? 내가 고맙지.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요. 둘이서. 말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기로 하지. 남은 인생 즐겁게 사는 거요. 석양이 바다에 비쳤습니다. 빨갛고 아름다웠어요. 속초로 돌아온 후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철물점은 직원한테 맡겼어요. 저희는 그냥 가끔 들러서 확인만 했죠. 매달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달엔 경주, 그 다음 달엔 전주. 가보고 싶었던 곳들을 하나씩 가기로 했어요. 은행에 가서 통장 정리도 했습니다. 아들한테 보내던 자동이체를 끊었어요. 다른 곳에 쓰실 거예요? 은행원이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행 다니는데 쓸 거예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은행원도 웃었죠. 집에서 남편이랑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날씨가 좋았어요. 여보, 오늘 산책 갈까요? 물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지. 가기로 하지. 둘이 집을 나섰습니다. 해변을 따라 걸었어요. 바닷바람이 시원했죠.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문자가 몇 번 왔었어요. 전화도 걸려왔죠.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어요. 차단하지는 않았지만 대응하지 않았죠. 언젠가는 다시 만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아들이 진심으로 뉘우쳤다면 그때는 용서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지금은 남편이랑 저 둘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면서 살았어요.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다음 주엔 경주로 떠날 예정입니다. 불국사도 보고 첨성대도 볼 거예요. 한옥 숙소에서 자기로 했죠. 여행 가이드북을 펼쳐놓고 남편이랑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남편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도 신이 났죠. 다 가봐요. 시간 많잖아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이제 시간은 많았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사는 거였죠. 남은 여생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어요. 그 시간 동안 최대한 행복하게 살 겁니다. 남편이랑 손잡고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웃으면서요. 그게 제 바람이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바람이었죠. 남편이 저를 봤어요. 뭘 그렇게 봐요?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요. 우리 좋은 시간 보내서 좋아서요. 남편도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였어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시간 보내기로 하지. 네, 그래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 손을 꼭 잡았어요.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하늘하늘 흔들렸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진짜 우리를 위한 삶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요.